무릎이 아파서 운동하려다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달리기도 헬스도 부담될 때 요즘은 666 걷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덜 부담되는 걷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요즘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잦아졌나요? 계단을 내려올 때, 버스에서 내릴 때 괜히 무릎에 손이 먼저 가는 순간 말입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삐걱거리고 뻐근하고 조금 불안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결심해도 망설이게 됩니다. 달리기는 부담스럽고 헬스장은 괜히 더 무거워 보이죠. 몸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먼저 말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운동은 해야 한다는데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출발해 666 걷기 운동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운동법은 이름 그대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6분간 몸을 풀고 60분간 빠르게 걷고 다시 6분간 몸을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 요란한 동작은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의 기준입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를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과 짧은 문장으로 대화는 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무릎의 충격은 크지 않은데 몸은 분명히 깨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때 무릎에 손이 덜 가게 될까요? 걷기 전 준비 동작으로 관절이 서서히 풀리고 걷는 동안 전신의 피로가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무릎만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움직이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미니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69의 김영수 씨는 무릎이 불편해 운동을 자주 미뤘습니다. 어느 날부터 6분 준비 후 빠르게 걷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60분이 길게 느껴졌지만 중간중간 속도를 조절하며 걸었습니다. 걷고 난 뒤에는 무릎보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무릎에만 집중되던 부담이 흩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쯤에서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운동이 모두에게 같은 반응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따라 느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는 시간과 속도 역시 각자 조절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이 커질 때는 쉬어가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한 가지만 제안해 보면 이렇습니다. 걷기 전과 후에 각각 6분씩 무릎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준비하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걷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걷는다고 하면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릎이 더 아프지는 않을까, 숨이 너무 차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전에 속도를 스스로 낮춰버리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빠르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달리듯 걷는 속도일까요? 아니면 숨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일까요? 이 걷기에서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숨이 막히지 않고 옆 사람과 짧은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말은 이어지는데 몸은 분명히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속도로 걸으면 몸의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릎만 쓰는 느낌이 줄고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이 무릎으로 가기보다 다리가 전체적으로 묵직해졌다는 감각이 먼저 옵니다. 왜 이런 느낌이 생길까요? 걸음이 조금 빨라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무릎 혼자 버티는 대신 전신이 나눠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걷는 중간에 느껴지는 피로도도 다릅니다. 숨은 약간 가빠지지만 기분 나쁜 통증보다는 땀이 맺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몸이 힘들다기보다 깨어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죠. 미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67의 박순자 씨는 평소 천천히 산책만 하던 분입니다. 6분 준비 후 속도를 조금 올려 걸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바뀌는 게 낯설었지만 10분쯤 지나자 무릎보다 다리 전체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걷고 나서 무릎을 만지는 시간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속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숨과 몸의 반응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뚜렷해질 때는 멈추는 선택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생활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 기록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신호를 느끼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냥 바로 걸으면 안 될까? 굳이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무릎이 불편할수록 이런 마음이 커집니다. 괜히 더 움직였다가 부담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 전후 단계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바로 움직일 때 무릎이 먼저 굳은 느낌을 보내오지 않나요? 이때 손이 무릎으로 가며 천천히 풀어주고 싶어집니다. 6분 준비 운동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관절을 갑자기 쓰기보다 혈액이 서서히 돌고 몸이 깨어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무릎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전신을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걷는 동안 몸은 활기를 띱니다. 숨이 조금 달라지고 다리에 힘이 차오르죠. 이 상태에서 바로 멈추면 몸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6분 마무리 운동이 이어집니다. 마무리 시간에는 움직임이 다시 느려집니다. 호흡이 정리되고 활성화되었던 근육과 관절이 차분해집니다. 이때 무릎에 손이 가기보다 다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미니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68의 최순희 씨는 걷기만 하면 무릎이 뻐근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걷기 전후에 짧게 몸을 풀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걷는 시간은 같았지만 끝나고 나서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릎보다는 허벅지와 종아리가 먼저 느껴졌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몸이 덜 굳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정보가 있습니다. 준비와 마무리는 운동을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지 않도록 완충해 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민감할수록 2단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준비와 마무리 동작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발목과 무릎을 움직이고 호흡을 고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범위를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몸의 반응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한 가지만 제안해 보면 이렇습니다. 걷기 전과 후에 각각 6분,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감각이 다음 걷기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0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지 않을까? 무릎이 버티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시간을 줄여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60분 동안 계속 같은 속도로 걸어야 할까요?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걷기는 기록을 남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며 속도를 올렸다가 조금 낮췄다가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60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적응해 가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10여 분쯤 지나면 몸에서 먼저 변하는 건 무릎이 아닙니다.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종아리와 허벅지가 서서히 묵직해집니다. 이때 손은 무릎보다 허벅지 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이 올까요? 걸음이 조금 빨라지면 하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릎 하나로 버티던 부담이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로 나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존재감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합니다. 30분쯤 지나면 숨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헐떡이는 숨이 아니라 호흡이 깊어지며 리듬을 찾는 느낌입니다. 이때 전신 피로는 무겁다기보다 몸 안에서 열이 도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미니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7의 정미자 씨는 오래 걷기만 하면 늘 무릎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666 걷기를 하면서는
처음 30분이 지나자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무릎보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먼저 느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전신이 고르게 피곤한 상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전신이 함께 피곤해질 때 무릎은 상대적으로 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가 특정 부위에 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산된 피로는 다음 날 몸을 움직일 때도 부담을 덜 느끼게 합니다.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60분은 기준일 뿐 처음부터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어도 괜찮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질 때는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한 가지 제안해 보면 이렇습니다. 걷는 동안 무릎이 아니라 지금 몸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부위가 바뀌는 순간이 전신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60분 빠른 걷기가 전신 피로에 어떻게 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걷기가 일상에 어떤 변화를 남기는지 하루 이후의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걷기를 하고 나면 보통 그날의 느낌만 떠올리게 됩니다. 숨이 어땠는지, 다리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걷기의 변화는 종종 다음 날에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뎠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전날 오래 걸었던 날이면 무릎이 먼저 굳은 느낌을 보낼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허벅지나 종아리가 먼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무릎보다 다리가 먼저 느껴질까 하고요. 몸이 전날의 움직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6-6-6 걷기를 한 다음 날의 몸은 특정 부위보다 전신의 무게감을 먼저 전합니다. 무릎 하나에 쏠리던 부담이 온몸으로 나뉘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무릎보다 다리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감각이 앞섭니다. 일상 동작에서도 작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잠시 멈칫하던 순간이 줄어들고 몸이 한 박자 덜 망설이는 느낌이 듭니다. 무릎이 먼저 잠깐 하고 말하지 않는 날입니다. 미니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의 이성호 씨는 걷기를 하면 다음 날 무릎이 더 뻐근해질까 늘 걱정했습니다. 6-6 걷기를 한 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리가 먼저 묵직했습니다. 무릎보다는 허벅지에 힘이 남아 있었고 외출 준비를 할 때 움직임이 덜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관찰이 있습니다. 몸은 반복된 움직임을 익숙한 사용 방식으로 기억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릎에만 부담이 쌓이던 패턴에서 전신이 함께 쓰이는 패턴으로 옮겨갈 때 일상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다음 날의 느낌이 항상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이 고르게 피곤할 수 있고 그 역시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하루 쉬어가며 리듬을 조절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한 가지 제안을 남깁니다. 걷고 난 다음 날 아침, 무릎보다 먼저 느껴지는 부위가 어디인지 잠시 살펴보세요. 그 변화가 몸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걷기 다음 날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갈 때 생기는 리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걷기를 며칠, 몇 번 더 하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남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느낌이 먼저 달라질지 궁금해집니다. 6-6 걷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몸은 서서히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가 되면 괜히 몸이 먼저 움직일 준비를 하는 느낌입니다. 억지로 계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마음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무릎이 걱정돼 망설이던 마음이 조금 뒤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 몸의 신호도 바뀝니다. 걷기 전에는 무릎에 손이 먼저 갔다면 이제는 발목이나 종아리를 한 번 더 풀어보는 쪽으로 바뀝니다. 무릎이 중심이 아니라 전신이 준비되는 방향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몸은 반복되는 움직임을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갑작스럽지 않고 준비와 마무리가 포함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경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미니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9의 오정분 씨는 걷기를 늘 작심삼일로 끝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 마음이 먼저 지쳤기 때문입니다. 666 걷기를 시도한 뒤 처음엔 횟수보다 흐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해진 날이 되면 몸이 먼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함은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덜 불편했던 기억, 움직이고 나서 차분해졌던 감각이 다음 움직임을 부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만들어지면 운동이라는 말이 점점 생활에 가까워집니다.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횟수를 늘리거나 시간을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날에는 속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리듬은 일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맞춰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한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6-6-6 걷기를 한 날을 달력에 표시하기보다 몸이 편했던 순간 하나를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이 다음 걸음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걷기 루틴을 내 생활 안에 어떻게 두면 좋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운동으로 계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루에 한 장면으로 둘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침 산책, 장보기 전 걷기,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처럼 말이죠. 666 걷기의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준비하고 걷고 정리하는 흐름이 분명해서 시작과 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몸도 덜 긴장합니다. 생활에 넣을 때는 꼭 1시간 전체를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30분만 걷고 마무리해도 되고 어떤 날은 속도를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와 마무리를 포함한 흐름을 유지하는 쪽입니다. 이쯤에서 몸의 반응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걷기 전보다 외출할 때 무릎에 손이 먼저 가는 횟수가 줄었는지, 계단을 내려갈 때 조금 덜 조심하게 되었는지 같은 변화입니다. 아주 작지만 일상에서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사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른의 윤정호 씨는 매주 3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기로 정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60분 대신 3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준비와 마무리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이 걷기가 운동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기록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덜 부담스러웠던 선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주위에서 남길 말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불편함이 커지는 날에는 과감히 쉬어가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이 루틴을 오래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편안함이 사라지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마지막 제안 하나를 남깁니다. 666 걷기를 꼭 운동 시간으로 비워두지 말고 이미 있는 일상 사이에 끼워 넣어 보세요.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666 걷기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로 뭔가가 크게 달라질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허탈해질까 봐서죠. 그런데 이 루틴의 핵심은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몸이 덜 경계했는지, 걷는 동안 무릎 생각을 덜 했는지 같은 아주 작은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걷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나 허벅지가 먼저 느껴졌다면 그날은 몸이 고르게 움직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다음 날 움직임도 한결 덜 조심스럽습니다. 왜 이 느낌이 중요할까요? 몸은 기억을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덜 불편했다는 기억이 쌓일수록 다음 움직임을 덜 망설이게 됩니다. 68의 한명숙 씨는 운동을 하면 늘 무릎부터 떠올리던 분이었습니다. 666 걷기를 몇 차례 해본 뒤 어느 날은 걷고 난 저녁에 무릎을 만지지 않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다음 걸음을 부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빠르게 변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몸을 설득하기보다 몸의 반응을 존중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쉬어가는 날이 있어도 자연스럽습니다. 주의해서 마무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걷는 도중 통증이 분명해지거나 불편함이 커질 때는 즉시 멈추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참고 삼아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상태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마지막 제안 하나만 남깁니다. 다음에 걸음을 마친 날, 오늘 무릎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횟수가 줄었다면 이미 충분한 변화를 시작한 셈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을 더하게 만들기보다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릎이 편안한 날, 걸음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무릎보다 먼저 느껴진 곳은 어디였나요? 종아리, 허벅지 아니면 전신이었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